다니시던 직장을 포기하고 캐나다에 오시면 이렇게 손해가 큽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부러워도 되는 걸까요? 그 돈 아껴봤자 어차피 주식으로 다 잃어버리고. 안녕하세요, 캐나다 아빠예요. 지난번 캐나다 엄마 인터뷰 영상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왠지 캐나다 엄마 빨로 된 것 같아서 저 혼자 촬영하는 게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실 캐나다 엄마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우리 가족의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 영상에서는 조금 쿨하게 괜찮아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살짝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이 작년부터 캐나다에 오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봤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얼마나 손해봤는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약간 이번 영상이 과거 저의 영상들과 결이 다르다고 느끼실까봐 먼저 밑밥을 조금 깔자면, 사실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캐나다 이민 정말 좋다, 캐나다 이민 오면 정말 좋은 점들이 많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 여기서 살다 보면은 좋은 것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지를 갖고 있던 환경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열악한 것이 사실이에요. 취업비자를 통해 오신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자녀들 조기 유학을 위해 오신 분들이나 혹은 저희처럼 가족 이민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의 학생비자로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 스트레스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지금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참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의 다른 영상들만 보시고 너무 장밋빛 세상만 꿈꾸시고 덜컥 이민을 결정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현실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먼저 정말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짜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충격받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손해를 본 항목은 바로 연봉이에요. 한국에서 아내와 저 둘 다 나름 대기업에 다니던 직장인이었고요. 저는 직급이 과장이었고 아내는 회사 정책상 직급은 없었지만 직책은 PM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 받는 월급이 실수령액 기준에서 약 500만 원 정도였고요. 500만 원 조금 모자랐던 기억이 나요.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합산 월 수입액이 약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 보니 엄청 많이 벌었었네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부러워도 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말에 성과급을 많이 줬었어요. 그 해의 성과마다 다르고 또 노사 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보통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면 캐나다에 오지 않았으면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손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다니시던 직장을 포기하고 캐나다에 오시면 이렇게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국에서의 저도 그렇고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월 1000만 원씩 벌던 부부가 갑자기 무일푼 아무것도 벌이 없이 생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말 엄청나게 불안해져요. 분명 머릿속으로는 그래, 이 정도 돈 쓸 줄 알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낯선 외국 땅에 와서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자꾸자꾸 사라지고 채워지지 않으면요, 정말 불안감이 극대화되고요. 이건 경험해 보시기 전까지는 아마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댓글로 상황이 바뀌었으니 아껴 써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해야 아껴 쓸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껴요? 한국에서는 저희도 나름 장 볼 때 스마트하게 봤었어요. 고기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가 싸고, 과일은 이마트가 싸고 좋고, 생활용품은 다이소 가서 사고, 또 급하지 않은 건 인터넷으로 사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쇼핑했고요. 이런저런 쿠폰 쓰고 카드마다 할인받고 나름 신경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캐나다 왔더니 어느 마트가 뭐가 싸고 그런 건 고사하고 하나의 마트 안에 뭐가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도 못 찾아서 장 보는 시간이 한국에 한 2배, 3배는 들었어요. 여기가 있잖아요. 희한하게 한국 마트와 캐나다 마트가 물건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트를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물건 5개 사려면 그 큰 마트를 정말 한 3-4바퀴는 돌아야 돼요. 이제는 저희도 좀 되어서 나아졌는데요. 초반에는 마트 한번 다녀오기 정말 힘들었어요. 약간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바로 이어서 생활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손해보는 건 바로 높은 생활비예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좀 많이 쓰고 살았어도 월 한 500만 원 정도 썼었거든요. 거기에는 부동산 대출 이자도 포함됐고 부모님 용돈, 가끔 있는 지인들의 축의금, 조의금 등도 포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꼬박꼬박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엔 아내 학비가 200만 원 정도 포함되고요. 나머지 중에 절반은 집 렌트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이 그럼 4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 돈이 정말 안 줄여지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벌이가 없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조금 적응해서 괜찮은데 초반엔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아끼려고 노력해도 정말 안 줄어들더라고요, 생활비가. 그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캐나다에서 돈을 아끼는 방법과 한국에서 돈을 아끼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고기를 사면 조금 저렴하게 고기를 파는 곳을 알아서 그곳에서 고기를 한 2-3일치 혹은 일주일 먹을 정도를 사서 먹고 또 사서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최소 한 달치 고기를 싼 곳,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특히 세일할 때 그럴 때 한 달, 2달치를 사서 소분해서 냉동고에 올려놓고 먹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양이 조금인 거, 한 일주일치 포장된 거 사면 그럼 무조건 비싼 거예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또 한 달치 산다고 무턱대고 삼겹살만 뭐 10kg, 냉동닭만 1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 달치 고기를 뭐를 살지를 탁탁 계산해서 그걸 사오는 거더라고요. 또 여기엔 통조림 종류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냉동 야채들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일할 때나 아니면 코스트코 같은 데서 왕창 사서 팬트리장에 다 넣어놓고 이제 꺼내 먹더라고요. 야채를 냉장을 사서 그때그때 껍질을 까서 먹고 그러면 비싸지는 거예요. 감자, 양파 이런 건 이제 벌크로 사서 먹고요. 그런 거 말고 토마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통조림이 종류별로 있어요. 홀토마토도 있고 조각조각 찹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많이 사다 놓더라고요. 아무튼 생활비는 한국에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썼는데 여기서는 1,000만 원을 썼으니 결국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손해보게 된 셈이죠. 그럼 1년에 한 6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네, 세 번째 손해본 품목은 바로 한국에서 캐나다로 올 때 들었던 이주 비용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가족 비자 비용, 비행기 값, 해외 이사 비용, 정착 서비스 비용, 자동차 구매 비용, 각종 보험 비용 등이 모두 포함이에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주 비용이 약 5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우선 비행기표가 가족 4명에 강아지까지 해서 약 6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비자 및 아내 대학원 준비 비용이 약 한 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해외 이사 비용은 저희가 정말 싸게 해서 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해외 이사 비용 원래 정말 비쌌거든요. 저희도 견적 다 받아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사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너무 비싸서 저희는 그냥 저희가 다 짐 싸놓고 박스로 포장 해놓고 그 박스를 한국에서 캐나다 우리 집으로 옮겨주시는 것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사가 아니라 택배 운송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것도 하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요. 저는 다시 하라고 하면 그냥 돈 쓰고 이사 맡길 것 같아요. 그 돈 아껴봤자 어차피 주식으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희는 정착 서비스를 썼는데요. 저희 정착 서비스 해주신 분이 정말 잘해주셔서 저희는 꽤 만족했어요. 그 금액은 저희가 한 160만 원 정도 들었었고요. 자동차 구매 비용은 세금 포함해서
약 2,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우리 차도 그 당시 중고차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을 때였어서 그거에 비하면 잘 산 가격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집보험이랑 여행자 보험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기타 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 기타 비용은 왜 기타 비용이냐면요. 저희가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돈이라서 기타 비용이에요. 이래저래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게 되면 자잘자잘한 금액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기타 비용에 포함될 것 같은 품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범인일 것 같은 용의자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도 사오고, 또 여기 와서도 여러 물품들을 사고요. 또 초반에 당장은 차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등등 이래저래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질구레한 비용이 막 발생을 하는데 그게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왜 1000만 원이나 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결과는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계산해보면 캐나다에 오면서 받지 못하게 된 연봉이 실수령의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원,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보다 비싸고 노하우도 없어서 더 쓰게 된 생활비가 약 6천만 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게 되면서 쓰게 된 이전 비용이 약 5천만 원이라서요.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썸네일에는 5억 손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억울을 끌었네 이렇게 생각하셨죠? 제가 여기 와서 주식으로 본 손해가 한 2억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숫자로 뭐 2억, 3억 이렇게 쓰여 있는 건 그냥 글자이고 숫자인데 그게 이제 내 돈이 한 달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손해가 팍팍 쌓이는 게 보이면 정말 사람이 초조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 오는 것이 정말 엄청난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앞선 영상들은 다 거짓말이냐? 캐나다 와서 막 행복하다고 하고 좋다고 한 건 다 거짓이었냐?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캐나다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작년에는 저렇게 큰 손해를 보고 살았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부부가 돈도 벌고 또 생활비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흑자 전환을 하려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어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막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막 안 좋은 댓글만 많이 달아주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딱 중간 정도로 캐나다가 정말 좋고 장점도 많은데 또 경제적으로는 이방인으로서 초반은 좀 힘들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